내가 다니는 피부과가 이 5가지 중 2가지에 해당된다. 얼른 뛰쳐나오셔야 됩니다. 오늘은 절대 가면 안 되는 피부과, 가도 좋은 피부과 구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네네. 보다가 피부과에서 간호조무사가 시술을 하다가 걸렸다는 얘기를 봤거든요. 저는 사실 그거 뉴스에 나오기 전에 아름아름 먼저 알았었거든요. 요즘에 피부과들이 넘쳐나면서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넘는 피부과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소비자가 직접 똑똑하게 꼼꼼하게 따져서 가셔야 됩니다.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비단 이런 미용 시술뿐만 아니라 이제 요즘에 아토피나 건선 환자분들 많은데 이런 분들은 사실 만성 질환이거든요. 이런 분들의 그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치료를 잘못해서 이런 분들은 몸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붙어서 오셔서 입원 치료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런 병원은 피하셔서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5가지 병원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의사는 보지도 않고 무조건 상담 실정이 끌고 가는 병원입니다. 피부과에서는 이제 수술을 메인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당연시 여기는 분들이 많은데요. 피부과도 엄연히 병원입니다. 병원에 오셨으면 의사 선생님을 만나시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시술 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죠? 상담 실장이 책임져 줄까요? 그분들은 무조건 사실 매출을 올려서 자기 월급을 많이 챙겨가면 좋으신 분들입니다. 뒷일을 사실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 뒷일을 어떻게 책임져야 될지도 잘 몰라요. 의사가 아니니까.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의사 선생님 찾아가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혹시 의사 선생님 얼굴 기억나세요? 의사 선생님 이름은 기억나세요? 그냥 누웠는데 의사 선생님 띡 시술하고 가는 경우가 다반사죠. 그런 경우에는 누굴 찾아가서 어떻게 원망을 할 건지 생각해 보셨어요? 사실 저는 피부과 전문이다 보니까 무조건 제 진료를 먼저 보시고 상담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구조가 의사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사실 돈이 굉장히 좀 안 되는 구조예요. 왜냐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사 선생님 얼굴 보고 의사 선생님 이름 제대로 보고 눈 마주쳐가면서 진료 본 다음에 시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은 2번째, 과잉 진료하는 피부과입니다. 요즘에 되게 삐까뻔쩍한 병원들이 많다 보니까 투자금이 사실 몇십억 되는 병원들도 많아요. 그거를 다 회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최대의 매출을 내야겠죠? 하나 하면 되는 걸 2개, 3개를 덧붙여서 패키지로 만들어서 이제 과하게 권하는 병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점 하나 빼고 가려고 했어요. 근데 자꾸 실장이 골방으로 막 끌고 가죠? 실장님이 자꾸 거울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탄력도 떨어졌고 얼굴도 되게 칙칙해 보인대요. 그래서 결국 15,000원이면 뺄 거를 한 150만 원 결제하고 옵니다. 여자분들 사실 거울 보면서 이런 생각 하루라도 안 하시는 분들이 없거든요. 그리고 막상 거울을 보면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게 더 짜증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요즘에 많이 보는 케이스는 뭐냐면요. 한 가지 예로 들면 바로 미간주름이에요. 이 미간주름은 사실 보톡스만 잘 놓으면 아주 심한 남자분들 아니면 좋아지거든요. 근데 꼭 병원 가셔서 이거는 보톡스로 안 좋아진다고 필러까지 하고 가라고 했대요. 근데 저희 병원에서 그냥 보톡스만 맞고 가셨는데 다 좋아져서 돌아가세요. 미간은 생각보다 필러를 맞으시면 위험한 부분이에요. 재수없게 잘못 맞으면 실명이 될 수도 있는 부위예요.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요. 필요한 시술만 받고 나오세요. 일반인 입장에서는 네. 그 상황이 되면 뭔가 반문할 게 없어요. 왜냐면 모르니까. 그쵸. 좀 뭔가 이렇게 물어보면 좋다 이런 게 있을까요? 거기 오래 머물기보다는 나와서 다른 데 한 2-3군데만 더 한번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러면 확실히 여기가 조금 너무 과하게 권했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부 관리가 메인이 되는 병원을 가다 보면 결국은 돈을 많이 쓰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꼭 이런 병원은 피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3번째, 공장형 피부과입니다. 공장형 피부과를 주로 가시는 건 아마 저렴한 가격 때문일 거예요. 대부분 미끼 상품인 경우가 많고 실제로 가서는 오히려 이제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서 많이 내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저렴한 상품을 돌리기 위해서는 무조건 회전율이 중요해요. 이거는 자영업 해보신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시겠는데요. 박리담이에요. 저렴한 상품을 내놓으려면 빨리빨리 돌려야 돼요. 환자분들 하나하나 피부를 신경 쓸 시간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의사 선생님들도 누워 계시면 레이저에 정해진 수치와 정해진 정도, 정해진 시간 딱 하고 나가세요. 근데 이게 과연 내 피부를 위한 베스트였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물론 병원의 이윤을 위한 베스트이긴 하겠지만 나를 위한 건 아닌 거죠. 그래서 공장형 피부과 같은 경우에는 나 그냥 이 레이저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 큰 돈 안 들이고 테스트 삼아서 가보고 싶어 하시면 한 번쯤 가는 건 권해드리는데요. 진짜 피부가 좋아지고 싶고 나는 정말 어떤 피부 문제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병원을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공장형 피부과의 경우에는 일반의 선생님일 확률이 좀 높기는 해요. 제가 일반의 선생님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피부과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받았던 트레이닝을 생각해보면 피부과 전문의는 4년간 피부만 판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아닌 분들을 비교했을 때 누가 조금 더 전문가일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피부과 전문의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피부과 전문의처럼 생긴 사람은 없습니다. 피부과 전문의 마크를 많이 보셨을 건데요. 이게 그거를 가운에 달고 계신 분들은 피부과 전문의입니다. 두 번째, 병원 상호에 땡땡땡 의원 진료 과목 피부과 이러면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에요. 의원 앞에 피부과가 들어가 있어야지 피부과 전문의 병원입니다. 피부과 전문의 병원이라고 무턱대고 다 좋다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퀄리티는 보장받을 수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실패할 확률이 적어지는 거죠. 네 번째, 의사가 매번 바뀌는 병원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장형 병원과 연관되는 내용인데요. 이런 공장형 병원에는 일반인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근무하시고 그분들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시술을 들어가게 돼요. 저번 주 봤던 선생님과 이번 주 해주시는 선생님이 다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치료라는 게 사실 되게 연속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앞에 어떤 시술을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를 토대로 다음 시술을 어떻게 할지 방향을 결정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선생님이 지속적으로 피부를 봐주시는 게 좋죠. 다섯 번째는 내가 시술받는 병원 청결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병원으로서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기구 같은 거를 좀 돌려 쓰는 병원들도 있고 한데요. 이런 병원들은 아무래도 감염의 위험이 높아지니까 좀 잘 확인하는 게 좋겠죠. 피부과 시술을 받다가 마취를 하다가 폐혈증이 걸려서 돌아가신 분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깨끗하지 못한 기구를 사용해서 세균 같은 게 내 몸 안에 들어오고 퍼져서 생기는 질환이에요. 시술 받으시는 곳의 청결 상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피해야 되는 병원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면 좋은 병원은 어딜까요? 바로 의사 선생님과 소통할 수 있는 병원입니다. 시술 전, 시술 중간, 시술 후 내가 원하는 때 언제든지 의사 선생님과 소통할 수 있는 병원으로 가셔야 해요. 이 점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실패할 일은 절대 없으실 거예요. 저희 병원은 지인의 소개로 많이 오시거든요. 한번 시술 받으셨던 분들이 소개로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정말 제 지인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해드리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병원을 만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한번 절대 피해야 되는 병원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기에 2가지만 해당돼도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저도 강동에서 피부과를 운영 중이라 이런 주제를 다루기가 되게 조심스러웠는데요. 그래도 의사로서 환자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꼭 알려드려야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준비해봤습니다. 꼭 나에게 잘 맞는 피부과를 찾으셨으면 합니다. 피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알고 싶다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올게요. 이상으로 피부조화정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